안녕하세요, 닥터 가무치입니다. 오늘은 우한을 여행한 가족의 운명, 현재 호흡기 내과가 분석한 우한 폐렴의 전파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번에 란셋에 최근에 실린 건데요. 란셋은 정말 의학 저널 중에서 저명한 저널입니다. 자, 거기에 실린 우한을 여행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겨울이죠. 겨울방학, 겨울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기 선전시에 살고 있는 어느 6명의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허베이 성에 있는 우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친척들도 만나고 즐겁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났죠. 자, 보시죠. 첫 번째 엄마가 있고 아빠, 그의 딸, 그의 사위, 손자, 손녀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사위 엄마는 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자, 가서 친척들을 만났죠. 이분들이 가서 친척들을 만났는데 우한시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었어요. 여기에 아기가 있습니다. 1살 정도 된 아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파서 입원해 있어요. 이때 우한시에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거기에 있는 여러 명의 친척들과 거의 매일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즐겁게 놀았죠. 물론 호텔 숙소는 좀 다른 데 살았습니다. 당연히 친척들을 보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같이 놀고 그랬겠죠. 근데 우한에 12월 달에 2019년 12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우한 폐렴이 번지고 있습니다. 선진에 있다가 이제 우한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우한에 있었는데 첫날 일정이 병문안, 나머지는 첫날 일정이 병문안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엄마, 아빠, 딸, 사위, 손자, 손녀 이 중에서 우한에 있는 동안 열이랑 기침을 호소하게 되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든 아빠, 머리도 없는 이 아빠 열나고 기침도 나게 됩니다. 기침도 나게 됐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죠. 진단이 잘 안 됐겠죠. 대부분 열나고 기침 나는데 누가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면 진단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딸입니다. 이 딸, 젊은 딸. 네, 젊은 딸은 열이랑 설사가 나게 되고 며칠 있다가 선전으로 돌아와서 흉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위. 여기 여행을 가고 며칠 있다가 거의 증상이 제일 빨랐죠. 열이랑 설사가 있고 기침 콧물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어린 손자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전혀 없었고 이 어린 딸도 어린 손녀도 증상이 없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은 증상이 없었어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선전으로 돌아온 이 사위가 여기 있는 사위의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 나 우한시 갔다 왔는데 열나고 설사하고 기침 콧물 났어.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엄마가 나중에는 요통이 있고 위압감을 호소하게 되고 며칠 있다가 열 기침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 친구를 만나고 5일에 돌아왔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요통 위압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기침하고 열나서 나중에 검사를 받게 됐죠. 자, 이 사람들은 전부 우한 폐렴의 감염, 그 다음에 감염. 그 다음에 이 무증상에 있는 이 친구는 감염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엄마 사위도 감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 친척들을 만나서 우한 폐렴에 걸려있는 친척들을 여기서 만난 요 가족들이 요 엄마랑 여기 딸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퍼뜨렸다.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죠. 자, 그 다음에 우한이라는 지역 자체 커뮤니티에서 어디선가 누군가 한 명이 걸렸거나 여러 명이 걸려서 다 전파되게 됐다.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아픈 여기 1살짜리 애기에게서 걸려와서 옮았을 수도 있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옮았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기엔 잠복기는 보세요. 우한에 가고 걸린 기간이 4일. 자, 여기도 맞죠? 5일 정도. 5일, 6일. 자, 5일 정도. 거의 5일 정도죠. 여기는 조금 더 빨랐어요.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친구들은 증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진짜 애들이 좀 이런 건 좀 센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사위 엄마 여기 만나서 한 5일 있다가 증상 생기고 일주일 있다 연락하고. 자, 그랬죠. 잠복기 대충 일주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뭘까요? 자, 손자, 손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친구들은 증상이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 뭐 다 요렇게 우한 폐렴에 걸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손자도 검사해달라 했겠죠. 근데 검사했더니 요 손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단 엑스레이가 이상해요. 엑스레이가 폐렴이에요. 엑스레이가. 근데 얘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우한 폐렴균은 검출이 됐습니다. 상기도에서 검출이 됐고,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손자, 이 친구는 뭘까요? 증상은 있는데 방사선학적으로 이상하고 폐렴은 있는데 무증상인 보균자. 무증상 보균자란 얘기예요. 요 손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다고 하는데 역시 증상이 없어요. 근데 얘는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하죠. 이게 뭐 물론 컨택한 사람들이 다 가족들 다 컨택했는데 얘만 안 걸렸어요. 뭐 마스크도 잘 쓰고 그랬다는데 은근히 소아들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특징을 보면 지금 나타나는 뭐 보고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죠. 요 친척들, 아들, 여기 어린 애기가 걸렸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을 했겠죠. 친척, 엄마 간병을 했겠고 그러더니 우한에 역시 한 명이 걸리면은 나머지도 다 증상이 있다. 요거는 여기 RNA 시퀀싱이 안 돼가지고 요 친척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폐렴,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떤가요? 네.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증상 감염자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애들이 특이해요. 애들이 안 걸려요, 애들이. 아까 요 특징은 애들이 좀 안 걸린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환자 케이스에서 소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죠. 애들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CT상에서 CT나 영상학적으로 이상이 있는데 폐렴 소견이 있는데 무증상인 애들도 있다. 신기하죠. 근데 이 가족들 앞에 있는 이 가족들은 현재까지는 크게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요 할머니, 엄마, 그 다음에 딸이 이 친구를 간병을 갔다. 시나리오. 여기서 요 병원에 뭐 우한폐렴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걸렸겠죠. 옮았거나 얘한테 옮았거나 친척들한테 얘기하다 옮았거나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까지 다 감염이 됐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요 친구들이 1차 감염자라고 쳤을 때 여기에 2차 감염자가 생길 수가 있다. 즉 2차까지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게 거의 뭐 확실하죠. 아직 뭐 3차까지 나온다는 증거는 명확지는 않은데 3차도 물론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뭐 바이러스 보균자니까.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요 란셋의 연구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피 검사나 영상학적 양상, 잠복기, 뭐 기타 등등이 메르스랑 비슷하냐, 사스랑 비슷하냐, 에볼라랑 비슷하냐 봤을 때 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전파 양상도 그렇고 임상 양상도 그렇고 바이러스의 시퀀싱을 했을 때도 사스와 매우 비슷하다. 2003년 사스와 매우 비슷하다. 자, 좀 긍정적인 사인인데 메르스 치사율 39%였죠. 뭐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사스 치사율 9.6%. 많이는 죽지 않았지만은 치사율은 메르스에 비해서 낮지만은 치사율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거는 메르스의 치사율과 좀 더 맞죠. 사스의 치사율과 비슷하다는 거죠. 임상 양상도 비슷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 보면은 치사율 다 사스랑 비슷합니다. 메르스랑 비슷한 연구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사스에 대한 그래프인데 4월부터 사스가 막 급증합니다. 급증했다가 점점 감소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회복 환자인데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회복 환자가 급증합니다. 반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감염 환자는 확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니까 거의 환자 발생은 없고 회복 환자는 급격히 늘고 사망 환자는 정체. 자,
오죠. 요번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수십만이 죽는다, 뭐 인구 뭐 몇천만이 죽을 수 있다 나오는 말 거의 뭐 선동 비슷한 거라 봅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선동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멍청한 국가 원수가 무슨 바이러스를 뭐 일부러 뭐 유포시키니 뭐 이런 이건 좀 아니죠. 뭐 미국이 뭐 유포했다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 사스와 비슷한 우한 폐렴. 사스하고 다른 점 뭘까요? 자, 지금은 전국적인 감시망이 2003년보다 훨씬 강하죠. 사스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언제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빨리 파악이 되고 진단 툴이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진단 툴이 정확해졌다는 건 뭐죠? 환자를 더 많이 디텍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단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단 방법도 빨리 전염병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조가 돼서 바이러스 지놈 시퀀싱을 더욱 빨리 알게 돼서 추가 진단 툴 개발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니까 역학조사도 훨씬 빠르다. 즉 감시망도 강화되어 있고 격리시설도 더 2003년보다 낫다. 저는 그러므로 해서 사스보다 물론 진단율이나 사망 환자가 더 많이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파급 효과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조심은 해야 되되 겁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심하자고 매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메르스 1차 방역망이 뚫렸기 때문에 평택성모병원에서 뚫렸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사태만 없다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응도 어쨌든 정부에서도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도 국민들도 같이 합심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